풍하 안녕하세요, 웅쌤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 강의 때까지 선생님이 이런 방식으로 촬영을 했었고, 그 이후에 촬영들은 원래 이렇게 촬영을 하려다가 갑자기 여러가지 여러분들 등교하는 방법이나 시기나 이런 날짜 같은 것들이 계속 변경되면서 결국에는 아시죠, 여러분도 반과 반 사이에 한 개 반을 떨어뜨려서 수업을 듣게끔 하라고 해서 그 중간에 있는 사이의 반이 창고로 쓰이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물함들이나 이런 게 들어왔죠.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이렇게 촬영을 하는 장소였던 3학년 5반의 이 장소도 창고로 변해지게 되면서 선생님이 촬영하고 있었던 장비들을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선생님이 여러분들 또 공부시켜야 되니까 이 태블릿 PC의 화면을 녹화하는 방식으로 선생님 얼굴이 안 나오게 끝까지 촬영을 했었는데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는 하지만, 뭔가 선생님이 교사로서, 또 역사 선생님으로서, 또 3학년 5반의 담임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준비하고 있나라는 의문이 계속 들어서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오프라인 개학이 이제 진행됐고, 수업을 들어가서 이제 수행평가 이런 걸 알려주는데,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 수업이 제일 듣기 좋았다, 너무 이해가 잘 됐다라는 말들을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목요일인데, 오늘 아침에 우리 역사 부장님들 잘 지내시나요? 우리 에이스 역사 부장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공지사항 왔다 갔다 하는 부장님들인데, 그 부장님들은 오늘 아침에 선생님이 또 공지사항을 하고 감사하다고 했더니 선생님한테 항상 감사하다면서 역사 부장님들이 이제 톡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또 보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자들한테. 그래서 선생님이 마음을 다시 다잡고, 여기 창고였는데 여기 뒤로 싹 밀고요, 칠판 다시 깨끗이 닦고 설치하고 다시 그리고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그 이전의 촬영과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준비사항이 아주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 앞에 한 명의 교사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더라도 함께 같이 배워봤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배워볼 내용은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일본의 무단 통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드디어 전민족적인 이제 저항을 했고, 그 저항의 시기가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었다라는 걸 배워봤습니다. 이 3.1운동의 결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내에서 들고 일어났고요, 국외에서도 일어났죠.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일본의 강압적인 진압 방식에 의해서 점점 수그러지게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여러 민족의 대표자들은 이렇게 전민족적인 독립의지를 앞으로 잘 투영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응집된 단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면 아마도 여러분 상해 생각하실 거예요. 중국의 아래쪽에 있었던 지역이었어서 상해라는 지역에 임시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사실 그 전에도 임시정부는 여러 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한양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요. 또 북쪽에 블라디보스토크 쪽에 있는 쪽에 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상해 쪽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로 응집된 단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막 여기저기서 생기니까 그분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한국인들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느 위치에 어느 임시정부를 만들어야 가장 효과적일까를 논의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뽑힌 것이 상해 임시정부였습니다. 이 상해 임시정부는요, 비록 한반도와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요,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국내처럼 삼엄한 경비를 받지 않아도 됐고요. 또 블라디보스토크나 만주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거기에 굉장히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죠. 그 한인들의 지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에 반해서 상해라는 지역은 당시에 아주 국제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과 외교적 활동을 통해
독립운동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점들 때문에 결국 다들 동의하게 되고 상해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임시정부는요, 정치체제를 결정해야 되겠죠. 정치체제는 그 나라의 주권, 주된 권리를 누가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고종이 만들었었던 그 대한제국은요,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었나요? 그렇죠. 바로 황제 그 자신에게 주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임시정부는요, 민주공화제를 이제 청명하게 되면서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에 동의하고 정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정치체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민주공화제라고 말해놓고서는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권력을 견제하고 이제 분권화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의 권력을 분립시킵니다. 국가의 가장 강력한 세 가지의 권력,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 야,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바로 법을 만드는 것이겠죠.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걸 입법권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법을 만들었으니까 이걸 법을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법을 잘 지키는가 감시하는 친구들이 있죠. 경찰과 같은 이거를 사법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반이나 여러 가지 선생님들을 이끌어가는 학급이 잘 운영되려면 여러 가지 물건도 사야 되고요. 어떤 곳에 어떻게 위치시켜야 되는지 회의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행정권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을 따로따로 분리해놔서 서로 견제하게 하는 이제 국가 형태를 만들어서 삼권 분립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만들어진 임시정부의 대통령과 부대통령을 뽑는데요. 대통령에는 당시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굉장히 인망이 높았던 이승만이라는 분이 대통령을 맡게 됐고요. 그에 반해서 국무총리는 바로 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하던 옛날 군인 출신이세요. 그래서 국무총리였던 이동희라는 분이 국무총리에 이제 뽑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나니까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외교 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해도 이 상해 임시정부에는 아주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취약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그렇죠. 상해 임시정부는 어디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렇죠. 한반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정부라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인데, 이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통신이나 어떠한 지원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취약점을 극복할 만한 대책이 필요했죠. 바로 그 대책 두 가지가 바로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쓴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알아볼게요. 여러 가지 비밀 행정 조직망으로서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를 국내에 위치한 임시정부 요인들에게 전달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금을 받는 조직으로 연통제라는 비밀적인 제도를 만들어서요, 각 지역마다 지부를 만들어서 서로 비밀리에 소통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임시정부 요원들과 독립군들과 연락하기 위해서 비밀 연락 조직망을 만들고요, 서로 몰래 쪽지를 왔다 갔다 하거나 전신을 왔다 갔다 한다거나 라는 지역 거점을 만들어서 교통국이라는 걸 설치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연통제와 교통국은 임시정부가 정말로 임시정부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였습니다. 자, 이 제도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지원을 얻은 임시정부는요, 적극적으로 외교적 활동에 나서게 되는데요.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미국 지역과 그리고 프랑스의 위안부라는 지금의 외교 대사관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런 걸 만들어서 거기 지역의 상설 지역으로 만들어서 그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적인 외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국가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외교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요, 외교 책자를 발행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독립과 관련된 내용들을 모아서 독립신문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었죠. 자, 그러면 이 임시정부의 활동들은 성과가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과는 전무했습니다. 당시에 최약소국 중에 약소국, 더군다나 나라도 이미 멸망해버린 이 한국인들의 외교 활동에 아무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 외교적 활동으로 독립운동을 쟁취하는 것이 정말 맞는가라는 의문이 임시정부 내에서도 들리게 되고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임시정부를 움직이게 했었던 원동력이었던 연통제와 교통국의 국내 지부들이 한순간에 일제한테 다 들키고 다 폐쇄되게 되면서 이 임시정부는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상황이 어려워지면 여러분 항상 똑같죠. 그 조직 내에서요,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상해 임시정부를 아예 싹 다 갈아엎고 이제 외교활동 그런 거 말고 군사적으로 가장 한반도에 가까운 지역에 임시정부를 다시 수립해서 뭔가 다른 활동을 해보자 라고 주장했었던 사람들은 창조파라고 이제 서로 세력들을 모았고요. 반면에 이 임시정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3.1운동 이후에 세 개의 정부가 합동해서 만든 단체였기 때문에 굉장히 정통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해 임시정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인정하나 이 정부 자체를 없애면 안 된다. 그냥 조금만 개조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개조파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파와 개조파의 사람들이 상황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서 의견이 계속 부딪히게 되고요. 결국 회의를 통해서 이 임시정부의 앞날을 결정하자라고 정해지게 되고 1923년 국민대표회의라는 것이 모집되게 됩니다. 회의 결과는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결론을 낼 수 없었던 이 창조파에 해당하는 독립위원들은요. 이 임시정부에서 탈퇴해서 자신들만의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요. 남겨진 개조파만 이 임시정부를 다시 한번 살려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쉽지가 않죠. 당시에 또 이 이승만 중심의 대통령 중심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 독립운동 자금에 아무도 허락 안 받고 자기만의 생각으로 그 독립운동 자금을 쓴다든가 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임시정부의 동력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는 대통령 중심제, 이승만 중심의 임시정부가 아니라 내각 책임제, 이 제도를 변경하는데요. 이 내각 책임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학급의 리더는 사실 담임이죠. 담임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하지만 담임한테 모든 결정사항을 권한을 다 주면요. 학급이 솔직히 잘 운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학급 내에 반장이나 부반장 같이 여러 친구들의 신임을 얻는 무리들이 대표당이 생기면요. 그 대표하는 사람들이 물론 담임은 있지만 임시적인 의미만 있는 그냥 존재로 남고 친구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친구들의 모둠이 각 역할마다 누구를 지명할 거고 누가 역할을 할 거고 어떤 일을 할 건지를 결정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내각 책임제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친구들의 가장 사랑을 받는 집단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하는 그런 권력 중심 기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내각 책임제로 되면서 임시정부를 살리려고 했지만요, 여러분 거의 반에 해당하는 창조파가 나가버렸고요. 또 여러 가지 연통제나 교통군 같은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과 이제 기구들이 다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세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용이었고요. 이 임시정부는 독립을 향한 열정은 굉장히 컸고 또 많은 활동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불과 지금 4년 됐나요? 1919년부터 1923년쯤이니까 4년도 안 돼서 이런 분열되고 또 이렇게 취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점점 독립운동의 활기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런 무너져가는 독립운동 기구였던 임시정부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또 김구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분이 임시정부를 살리기 위해 어떤 고민을 했고 또 어떤 결정사항들을 했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임시정부 생각하면 여러 백악관이나 청와대 같은 건물이 생각나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어떻게 이해가 잘 됐었을까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선생님한테 나중에 학교 와서 얘기해 주시고요. 선생님이 나중에 더 수정해서 여러분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풍바.